자, 가보겠습니다. 영남 전용. 일단 로그인 해줍니다. 진짜 100점만 딱 나와라, 진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접수 관리 들어갑니다. 성적 조회합니다. 100점! 저도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JLPT가 N1이 합격이면 합격인 거고 그 이상으로 점수 높아지면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 성취감이 있지만 저는 합격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자로서 제가 이제 감히 팁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단기간에 이걸 하면 점수가 꼭 오른다 라는 거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한국어로 만든 처음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우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JLPT N1을 아슬아슬하게 100점으로 딱 합격했습니다. 진짜 보자마자 소리 질렀어요. 진짜로 너무 감격적이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게 보상받은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 이 기분을 사실 다른 언어로는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역시 한국말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겸해서 제가 공부를 한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중간에 쉰 시간도 되게 많았고 계획대로 못 따라간 날도 되게 많은데, 결과적으로 7월 5일날 시험을 보고 오늘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사실 전부터 그날 배운 것들 뭐뭐를 공부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를 좀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보면서 이때 이런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자, 일단 제가 처음으로 일기를 남긴 건 2025년 1월 5일인데요. 6개월 전이네요. 사실 제가 공부한 게 6개월밖에 안 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JLPT를 준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사실 고등학교 때 저는 일본어를 공부를 했었거든요.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도 나름 열심히 공부했는데, 사실 학교에 항상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일본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를 이길 수 없었어요. 절대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내신 일본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저는 항상 1등급을 절대 받지 못하고 2등급을 받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나중에 대학교 가고 좀 여유가 생기면은, 지금은 저는 이과였기 때문에 일본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대학교 가고 여유가 생기면은 좀 더 이것도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버렸죠. 그래서 공부를 언젠가 한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제가 30이거든요. 그래서 서른이 되기 전에 뭔가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데, 맞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교과서는 고등학교 일본어 1이었습니다. 다라고에서 나온 교과서였고, 이 핑크색 교재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되게 재밌었는데, 왜냐면 선생님도 되게 재밌었고, 그때 배웠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 중에 일본어 정말 잘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 따라서 이제 교내 일본어 막 대회 이런 것도 나가보고, 물론 이제 잘하진 못했지만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공부를 하긴 했는데, 10년 전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교를 들어온 게 2016년이고 딱 10년 전이네요. 10년 전에 했던 게 딱 고등학교 일본어 1인데, 교재를 보니까 한 JLPT N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N4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가지고, 당시 조금, 베이스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공부를 맨 처음에 시작할 때도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공부할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사실 지금도 가타가나 외우기 좀, 가끔가다 좀 모르는 게 조금씩 있어요. 헷갈려요, 가끔씩. 그리고 막 이런 것도 헷갈린단 말이죠. 어렵단 말이죠. 근데 히라가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얼마 걸리지 않았고, 아무튼 이제 일기를 좀 읽어볼 것 같은데, 1월 5일날 일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는 네,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감사를 했어요. 왜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인강을 듣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에서 수업을 봤었거든요. 그냥 JLPT 무슨 쪽지기 강의 이런 것들을 봤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되게 감사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럼 감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 빨리 6개월 안에 따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재촉할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덜 혹사시키면서 1년, 1년 6개월, 2년 걸려도 된다 이런 말을 좀 썼네요. 제가 아, 재능이 있어서 좀 더 빨리 따라잡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정도는 시험 한 달 반 정도 전에 보면 얼추 짐작이 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N1을 볼 생각이 없어요. N2를 볼까 N1을 볼까 고민했었고, 그리고 이제 1월 6일 날 저는 아 그때 히라가나 가타가나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쭉 가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1월 초에는 저는 뭐 N1을 보나 N3를 보나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모르는 거고 배우는 건 똑같으니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수업은 친절하게 잘해주니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그 당시에 아파가지고 좀 잠을 못한 시간이 바로 있었네요. 시작하자마자 이제 벽에 부딪혔는데, 그 아픈 시기를 잠깐 넘기고 회독 JLPT를 제가 다운받았네요. 1월 10일쯤인데 회독 JLPT를 다운받았는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뭐 안키나 아니면 뭐 다른 회독 프로그램을 많이 쓰시는데, 저는 회독 JLPT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래서 N2까지 하다가 좀 많이 포기를 했는데, 뭐 그 경과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챕터가 총 164개여서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네요. 그래서 뭐 1장 1회독을 하는데 뭐 15분이 걸렸다, 2장 하는데 뭐 30분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썼네요 제가. 그리고 제가 수능 일본어를 풀기 시작했어요. 2014년 수능 일본어를 풀었는데 제가 맨 처음 푼 게 20점. 그래서 아 5등급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걸 반복하다가 20점, 20점, 27점 막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 5등급 선에 넘어 있으니까, 뭐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 언어라는 거는 어느 시험에서 보든 간에 사실 지식을 기반으로 어떤 응용력을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이 시험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JLPT 교재를 가지고 빨리 풀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왠지 아 수능 일본어 같은 것도 수업이 잘 돼 있으니까, EBS가 수업이 잘 돼 있으니까 그게 좀 더 차근차근 잘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잘 안 됐고요. 그러고 계속 단어를 외웁니다.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단어만 외워요. 이렇게 5등급, 6등급 계속 하다가 단어를 계속 외우기 시작해서 3월에 일기가 등장합니다. 3월에 등장해서 청해를 좀 찍고 봤는데, 그 2012년 JLPT 공식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가 독해를 다 맞췄네요. N3 독해를 다 맞춘 것 같은데요? 아, N3 독해를 다 맞췄네요. 그래서 총점 128점으로 아, 이 정도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N2 올라갔습니다. N2로 올라가기 시작해서 N5에서 N4까지 올라가면서 회독 JLPT를 계속 돌리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아무튼 쭉 가서 N2 하다가, 왜냐면 N3에서 어느 정도 결과를 거뒀기 때문에 N2에서 좀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서 회독 JLPT를 열심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장을 가니까 6장에서 2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때 너무 힘들었다. 아 진짜 이거를 때려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었네요. 그래서 이때 좀 많이 바빠가지고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때 제가 썼던 일기가 이게 있네요. 저는 원래 프랑스어 A2를 했었는데 A2를 따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었는데 일본어는 너무 쉽게 는다. 말이 안 된다. 진짜 그때도 A2를 볼 때도 어휘로 승부했었는데 일본어 어휘를 아니까 독해가 너무 쉽게 잘 풀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었네요. N1을 깨면은 보스몹을 잡은 느낌이어서 정말 후련할 것 같고, N2만 하면 뭔가 결말을 못 본 느낌이어서 좀 찝찝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3월 초까지 공부한 시간이 총 합쳐서 한 220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짬 시간대 계속 들고 있었기 때문에 2200분이면 사실 뭐 40시간이 채 안 된단 말이죠. 2달 동안 해가지고 40시간이 채 안 된다면은 뭐 하루에 1시간도 안 되네요.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N2 시험도 보게 됩니다. N2 시험도 모의고사 혼자 시간 재고 풀게 됐을 때 총점 118점으로 합격을 합니다. 혼자서 본 거죠. 혼자서 합격을 한 거죠. 사실 혼자서 붙이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건데, 언어지식 45, 독해 33, 청해 40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이 생각을 했네요. 아 나의 학습은 너무 기형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N2를 보고 회화를 좀 배워가지고 청해가 지금 너무 딸리는데 청해랑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쉐도잉 좀 하고
공부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일본 영상들을 좀 보기 시작한 거. 이때부터 제 영상을 봐서 여기 있네요. 에미링 찬넬을 보기 시작했네. 에미링 찬넬을 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느꼈죠. 아, 제가 고등학교 때 생활기록부를 뜯어보니까 아, 이때 일본어를 진짜 열심히 공부했었구나. 그 학교에 이 오타쿠들 이기지 못하고 정규교육만 받은다는 걸 이길 수 없었지만 어떻게 꼼수 부리고 또 저는 한자를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 한자를 어떻게 잘 조합을 해가지고 꼼수를 부려가지고 시험도 보고 이렇게 했었구나 라는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말이 되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는 고등학교 때 N4도 그 정도 수준 했었고,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봤을 때 N2까지 할 수 있는데 아, 자존심이 긁혀서 못하겠다. N1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N1을 봤습니다. 3월 말부터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회독 JLPT를 보고 있었는데 2급 27장을 깨고 있는데 진짜 회독을 버리고 안키로 갈아탈까 너무 고민이 된다. 여러 생각이 든다. 이런 말을 써놨네요, 제가. 뭐 이거 스스로 이제 다 접은 산단 말이에요. 아, 중간에 권태기가 온다고 해서 이혼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써놨네요, 제가. 아, 웃긴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꽈락을 면했고, 그 다음에 이게 제가 N1 모의 채점을 한번 했네요. N1도 마찬가지로 2012년 걸 한번 푼 것 같은데, 그때는 언어지식 28, 독해 23, 청해 39, 총점 90, 불합격. 근데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았네요. 너무 좋았다라고 써놨네요, 제가. 근데 청해가 그다음부터 왜 갑자기 높게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안키를 보려고 했는데, 안키도 참 어렵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안키를 쓰진 않았고요. 결국에는 다운만 받고, 깔아놓고, 쓰진 않았고, 계속 회독만 봤습니다. 그러고, 궁금한 거 있으면 그록이랑 챗GPT에 계속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진짜 일본어를 공부해서 나 이걸 반드시 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네요. 그러고, 한자가 정말 어렵다. 한자가 정말 어렵고, 한국어랑 일본어에 비슷한 점이 정말 많다. 단어가 진짜 비슷한 게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3월, 4월에 넘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그런 욕심이 있다.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욕심이 생긴다. 그래서 욕심에 스스로 좀 취해가지고, 내가 한 번에 하는 김에, 내가 뛸 수 있는 만큼 가장 높이 뛰어보고 싶다. 이런 말을 좀 써놨네요. 계속 공부를 하고, 뭐, 이제 문제집을 풀기 시작해서 하니까, 총점이 80점대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집중력이 진짜 빨리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언어지식 독해가 110분인데, 70분을 넘어가는 순간 집중력이 아예 사라진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아, 그때부터 했던 게, 독해를 먼저 풀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네요. 체력이 딸리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독해를 먼저 풀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 선택지를 먼저 읽어보고, 그 다음에 풀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어느 순간 벌써 4월 말이 되겠네. 제가 꾸준히 하고 싶었는데, 꾸준히 할 수 없었던 건 좀, 스스로 좀 후회가 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데, 9월엔다. 4월 말부터 시작했던 게, 일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대충 그 편의점 음식 같은 거 때우고, 그 다음에 아침 9시 10분 입실, 40분 입실 완료해서 알람 맞춰놓고, 계속 그 시간에 맞춰서 문제집을 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체 단어를 한번 해봤어요. 전체 단어가 이 정도 될 것 같고, 뭐, 장문 몇 개, 단문 몇 개, 중문 몇 개, 뭐, 선택지는 얼마, 통합이 얼마, 주장이 얼마, 정보 검색 얼마,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보니까, 아, 내가 대충, 15,000자를 뭐 몇 분 안에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6월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언어학습을 많이 하시는 헬로톡을 깔아가지고 보이스룸에 들어갔는데, 바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아,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부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뛰쳐나왔고요. 아, 이게, 아, 내가 지금 뭐 말해야 되지? 아, 너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들 합격 수기를 보고, 뭐, 아, 이미 접수는 했는데, 접수할 때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그때 4월에 접수를 했었는데, 접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 접수를 했죠. 그리고 6월 달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과적으로 쓴 책은, 그러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쓴 거는 얘랑 요거, 이게 두 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JLPT, 해커스 JLPT 한 권 합격이랑 일본어 문법 작성 따라하기. 정말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법 작성 따라하기는 아직 다 못 봤어요. 아직 어디까지 봤냐? 전체가 59강가 그럴걸요? 전체가
56과까지 있네. 56과까지 있는데 제가 48과까지밖에 못했어. 다음번에 복습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릴 것 같은데. 아, 잊어버리고 싶지 않단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죠. 잊어버리면 또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요. 저도 이제 합격을 했으니까 JLPT가 N1이 합격이면 합격인 거고 그 이상으로 점수 높아지면 그 나름대로의 개인적 성취감은 있지만 뭐 저는 합격을 했다는 점에서 일단 목표를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합격했기 때문에 합격자로서 제가 이제 감히 팁 같은 거를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 단기간에 이걸 하면 점수가 꼭 오른다라는 거는 첫 번째는 체력 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 언어지식과 독해 파트가 110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은 시험 볼 때 두근두근 하면서 본단 말이죠. 두근두근 하는 거를 처음 앞부터 넘기다가 보면은 모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모르는 단어를 보면은 아, 나 시험 망했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패닉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뒤로 가서 독해 긴 것들 있죠. 그 제가 기억하기로 46번이었나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41, 42, 43, 44, 45가 문법이 5개가 나오고 46부터가 독해가 나와가지고 독해가 나오는 것들을 먼저 봐요. 그러면 독해는 장점이 뭐냐? 저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긴 것들, 뭐 60번대 있는 그 긴 것들을 먼저 봤었는데 그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패닉이 있는 상태에서 눈이 계속 뭔가를 읽는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머리랑 눈이 따로 논단 말이죠. 그래서 눈이 계속 뭔가를 읽는데 이게 무의식적으로 쌓여요. 이 짧은 뭐 한 5분, 10분 동안 쌓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내가 패닉에 빠져있는 시간 동안에도 뭔가를 받아들이고 있던 그 정보를 수집하고 있던 그 사실이 첫 문제를 푼 도움이 되고 그러고 나면은 힘이 좀 생겨가지고 쭉 풀다가 체력이 부족하면은 앞에 와서 잠깐 쉬면서 풀어주고 단어 풀다가 뒤로 넘어가고 이렇게 좀 반복하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선택지 같은 경우도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지도 미리미리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거 진짜 완전 제 생각 완전 꿀팁인데 문제가 1, 2, 3, 4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문에 4개짜리 문제가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럼 문제 4번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걸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을 먼저 봐요. 4번을 먼저 보면서 아, 이런 단어가 나왔다. 이런 단어가 나왔으니까 본문 내용은 이런 거다라는 거를 선택지를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가요. 그러면서 본문 내용을 이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천천히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올라오는 그런 식인 그 디테일을 찾는 문제에서 오히려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식을 되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문법 같은 거는 사실 모르면 빨리 넘어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독해가 애초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읽기를 빠르게 하는 방법이 조금 중요한데 읽기를 빠르게 하는 방법 뭐였냐면 읽으면서 아, 이 단어 애매한데? 라는 거를 전부 다 한국어로 다 써요. 예를 들어 막 어려운 단어들 있잖아요. 막 검열 이런 것들 한자를 보고 나중에 그 글을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줄을 읽으면 아, 이게 뭐였지? 라고 생각을 해서 떠올려야 되는데 그 떠올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한글로 써놓는다. 검열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리고 청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들리는 대로 그냥 막 썼어요. 한글로 쓰든 히라가나로 쓰든 막 써요. 그 다음에 멈춘 순간 여기서 어떤 게 답일 것 같다라는 걸 추측을 해서 답을 적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침에 시험을 보잖아요. 아침 9시쯤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뭐 10시에 시험을 보지만 그 처음에 110분 1시간 50분짜리가 굉장히 깁니다. 이 굉장히 길고 그 패닉에 빠져 있으면 점점 그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머리는 빨리빨리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진 않고 눈은 계속 움직이고 싶은데 뭐 눈에 하나 뵈는 게 없고 이러니까 아, 이거 내가 분명히 아는 단어 본 것 같은데 아, 얘가 왠지 긴가민가 하니까 그런 상황들을 다 대비를 해서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시험 시작하기 전에 이제 그 포도당 캔디 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이 좀 덜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고는 좀 마인드셋에 가까운데 시험을 보기 전에 항상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아, 이거를 하나 낮춰가지고 N2로 볼까, N1을 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결과론 쪽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목표하는 바가 좀 명확히, 아, N1이라는 이게, 아, 될까 말까 하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안 날 때도 더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N2만 보고 안주를 하자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공부도 조금 덜 했을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덜 배우는 결과가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을 줄 전혀 몰랐던 일이고요.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2010년에 생각했던 아, 일본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결국에 지금 와서 이루게 되었고 굉장히 뿌듯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남으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본업을 희생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어 학습이라는 건 결국에
자기의 역량을 개발하는 관점에서 자기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다양한 방면에서 표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신의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개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넓어져 갈 때, 대신에 이 뭐라고 하죠? 자기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넓어져 갈 때 결국에 나한테 이런 방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내가 이런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림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는 해방 올해 9월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9월 시험이나 앞으로 JLPT를 보실 생각을 하신 분들은 파이팅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시험 타이밍 맞춰서 안배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일 경우에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도 조금 연습해 두시면 좋다. 모든 거는 시험에 맞춰서 그 110분 플러스 7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쏟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항상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어를 저는 사실 살짝 후회하는 게 있어요. 안키를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데 안키를 다운만 받아도 결국은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저는 회독 JLPT가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점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단점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장점 하나는 뭐냐면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잘 짜여 있어요. 제 생각엔 굉장히 잘 짜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키처럼 반복 학습을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키는 그 뭐 머신러닝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단어의 풀이 넓은 것도 아니고, 뭐 단어가 겹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뭐 자동차, 차동사가 막 두 번 걸쳐서 나오고, 뭐 N5에서 나왔던 단어가 N4에서 또 나오고, N4에서 나왔던 단어가 N3에서 또 나오고, 반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뭐 여기 단어, 여기 수준에 맞는 단어를 다 봤는데 실제로 배운 단어는 좀 적은 것 같고, 이게 직접 쓰인지도 모르고, 또 어떤 단어는 반드시 히라가나로밖에 안 쓰이는데 이거를 굳이 한자로 써놓는다, 막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안키보다 회독 JLPT가 진짜 좋았던 점이, 누르면 소리 나오고, 그리고 예문도 보면 누르면 소리 나고 뜻 나오고,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균일하게 약간 되게 일정하게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그 글자 크기나 아니면 뭐 차지하는 공간이나 뭐 열의 위치나 그 행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잡혀 있기 때문에 단시간이 남았을 때 활용하기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시간 남았을 때 진짜 최소한의 집중력만을 사용해서 그냥 누르는 거예요. 이거 하지 뭐 못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했던 것 같아요. 회독 JLPT를 추천하냐? 그러면은 저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들어서 안키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안키는 제가 덱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만든 덱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단어 폭도 되게 넓고 한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마음 편하게 하면은 부담 없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급할 때, 짜투리 시간만을 활용해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될 때는 회독 JLPT 솔직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뭐 공부한 걸 안 쓰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한자를 보고 아니면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보고 그 뜻을 유추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냥 일본어에 익숙해진다는 관점에서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천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학원 안 다니고 전부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배웠던 것도 있고, 그리고 저 일본어 문법 무작정 따라하기는 솔직히 처음부터 미리 공부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단어도 있고, 그리고 독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짧은 시간에 빨리빨리 풀려고 하는 거 연습하시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한글을 계속 동원해가지고, 아니면 문제 푸는 순서를 바꿔서 이 시간을 조금씩 야금야금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을 계속 썼다 보면은 시간에 딱 맞춰서 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